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해고된 후에 또 스피커 제작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라는 책을 펴낸 MBC 전 노조위원장 박성재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 해고되셨죠? 2012년 6월에 해고됐습니다. 해고 사유는요? 해고 사유는 뭐 직장 질서문란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노조위원장을 하신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007년하고 8년이요. 네. 그럼 해직되신 건 노조위원장 끝나고도 한참 지난 후네요. 그렇죠. 네, 복귀해가지고 데스크로 일을 하다가 이제 2012년 초에 당시 그 김재철 전 사장님을 왜 관련된 이제 그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평노조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파업 도중에 갑자기 해고가 됐습니다. 예, 그때 그 몇 분이 해고됐죠? 저를 포함해서 6명이 해고됐습니다. 전 노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해고한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잖아요, 사실. 그렇죠. 한 800여 명이 파업을 했는데 저하고 그다음에 지금 뉴스타파 앵커 하시는 최승호 PD 이 두 명이 전직 노조위원장이었거든요. 그 해고자 명단에 포함이 됐죠. 그 파업 도중에 혹시 좀 과격한 행동 막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앞장서서? 제 기억으로는 전혀. 맨 뒤에서 아무래도 고참 노조원이니까 뒤에서 앉아 있는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당하셨다? 네. 예. 2007년, 2008년 2년 노조위원장 하실 때는 파업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디어법 파업이라고 종합편성 채널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파업이 있었죠. 그 파업에 이제 방송사 노조들이 같이 연대 파업을 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파업 기간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그때는 짧았죠. 총 3차례에 걸쳐서 뭐 열흘 정도, 그다음에 또 일주일, 뭐 4, 5일 이런 식으로 했죠. 그때는 뭐 해고나 뭐 이런 네, 그쪽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파업에 참여했던 위원장들이 그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얼마 전에 끝났죠.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저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예. 그러니까 이제 불법 파업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를 그때 정치적 이유의 불법 파업이다. 그렇죠. 고발한 사람이 회사 측이 아니고 그 뉴라이트 계열의 그 시민단체 대표였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2012년 김재철 전 사장 파업은 굉장히 장기간이었잖아요. 네, 170일 동안 파업을 했죠. 그 과정에서 해고당하셨고 이 해고에 대한 무효소송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1심에서 저희 해고자들이 전원 승소를 했고요. 승소? 예, 2심 판결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승소했다는 것은 법원이 그 당시에 파업을 합법 파업이라고 인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계속 회사가 뭐 항소하고 상고하고 막 그러죠? 네, 지금 아마 대법원까지 가야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호 기자도 해고됐잖아요? 예, 해고됐다가 어저께 2심 판결이 났죠. 2심에서도 승소했다면서요? 네. 근데 회사가 또 상고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법원까지? 예. 자, 그건 그렇고 책을 펴내셨는데 제목이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예요. 네.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제목을 다시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제 뜻대로 이렇게 가지를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고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개인 사업자가 돼서 스피커를 만들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제가 적은 글이거든요. 예. 네, 출판사에서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읽어보니까 저도 나쁘지 않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노조위원장 된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해고된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열성 노조원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노조원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가서 뭐 대학 때 뭐 학생 운동도 좀 하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전혀. 저는 운동원 학생들을 좀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좀 순진하고 음악과 오디오 이런 걸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대학 때부터 오디오를 좋아하셨어요? 네. 용돈을 모아서 그때 이제 과외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용돈이 생기면 청계천 세운상가 같은 데 달려가서 중고 오디오를 사고 그랬죠. 예. 그리고 MBC 기자가 되신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 기자가 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소명의식이 있었습니까? 언론계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특히 이제 기자를 해보고 싶다는 꿈이 좀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잘 합격을 해서 MBC에서 다니게 됐죠. 첫 챕터가 이 책에 첫 챕터가 나는 골프 치는 한량 기자였다. 예.
정말 그랬습니까? 예, 골프를 치게 됐습니다. 어떻게 출입처를 나가다 보니까 예. 재밌더라고요. 경제부 출입하셨나요? 예, 경제부도 출입했죠. 그래서 골프도 치고. 골프도 좀 많이 받으시고. 그럼요. 예, 접대 골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촌지는 안 받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지만 지금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노력은 했지만 이러고 하시는 거 보니까 받기도 하셨네, 촌지도. 아니요, 뭐 받은 경우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뭐 접대를 하다 보면은 받다 보면은 뭐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그런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는 일들을 저도 했죠. 네. 기자 초년병 때? 네. 네. 그러니까 그때도 뭐 무슨 노조 이런 데 별로 관여도 안 하셨다? 관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네. 파업에 선배들이 하자 그러면은 뭐 따라서 참여하고. 수동적으로? 예. 그런 정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 근데 노조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노조 위원장을 뽑게 됐는데 잘 안 나서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기자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기자회장이니까 네가 노조 보도국에서 기자들 중에 노조 위원장을 한번 추천해라. 라고 이제 노조에서 요구를 했는데 사람이 잘 안 만들어져서 후보가 그러면 네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주변에 권유에 못 이겨서 제가 뭐 그럼 내가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한 거죠. 기자회장을 하셨다는 건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앞서고 뭐 그런 기질도 있으셨던 거네요. 뭐 근데 뭐 기자회장은 친목단체였기 때문에요. 그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 하신 겁니까? 특별히 뭐 기수별로 뭐 그 중에서 뭐 조금 뭐 이렇게 좀 주변에서 선후배 간에 신망이 있는 편인 사람들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은 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생각이 원래부터 의도한 건 아닌데 노조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예, 노조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MBC 어딘도 마찬가지겠지만 MBC는 특히 그렇습니다. MBC 과거 노조위원장들이 여러 가지 그 고역들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 공정보도 운동들을 많이 하다가 사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2007년, 2008년 2년 동안인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 미디어법 논란도 있었고 파업도 있었고 그때 뭐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랑 따로 만나기도 하셨다고요? 그 미디어법 파업을 위해서 방송사 연대 총파업 투표가 가결이 되고 이제 파업을 들어가냐 마느냐 할 찰나에 홍 대표가 연락을 하셔서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 미디어법을 가결할 수 있게 좀 파업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안 된다 그랬죠. 뭐 그런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거였어요? 네. 뭐 또 광우병 PD 수첩 사건도 그때 당시 있었죠. 네. 어떻게 진행이 됐죠? 그거는 이제 제가 노조위원장 2년 차 때인데 이명박 2008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5월 달에 이제 그 촛불 집회가 터지면서 정권이 좀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 광우병 보도를 처음에 시작한 PD수첩의 정권이 이렇게 화살을 돌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당시 장관의 농림수산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해가지고 그 저희 PD수첩 PD들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결국 기소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강제 구인장, 뭐 압수수색 이런 게 벌어졌는데 맞아요. 그거를 회사가 잘 방어를 못했습니다. 약간 회사가 정권의 어떤 그런 거에 조금 겁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그 강제 구인장이 떨어졌던 PD들을 제가 피신시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피신시켰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결국은 기소 다 됐지만 다 무죄 나왔잖아요. 네, 무죄 나왔죠. 그죠? 그냥 당시 그 생각은 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언론 보도를 공권력이 그렇게 이거를 뭐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기소하고 뭐 잡아가고 하는 것들이 도저히 이거는 두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일들을 노조위원장 시절에 겪고 나서 이제 원직 복귀를 하셔가지고 기자로 또 일을 하시다가 김재철 사장이 오게 됩니다. 여기 또 한 챕터 제목을 보니까 공수부대장 김재철. 그리고 열린 방송의 적들 이런 챕터가 있는데 이 공수부대장이라는 건 무슨 이제 뭐 김재철 사장을 낙하산 사장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목을 붙인 거고요. 그 김재철 전 사장 시절에 MBC 보도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겪었죠. 예. 그게 낙하산 사장의 폐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도 뭐 그 공영방송에서 계속되고 있죠. 김재철 사장 온다는 소리를 딱 들으실 때 네. 예감이 어땠습니까? 이게 굉장히 MBC가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낙하산 사장을 막아야 되니까 노조가 특히 노조가 대부분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했었는데 그 하나하나 이게 현실화되고 또 파업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고 그렇죠. 징계를 받고 또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또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쭉 진행돼 왔던 거죠. 170일 가장 길었던 파업이죠? 이게. CBS에서 더 길었던 파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BC 역사에서. MBC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해고까지 이제 당하셨어요. 네. 해고 당하고 벌써 지금 2년 몇 개월이 됐네요. 네. 그럼 이제 해고된 후부터는 월급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회사가 월급 못 받지만 노동조합이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예, 어느 정도를. 그러면 저희가 소송에서 이제 이겨서 이렇게 한꺼번에 받으면 밀린 임금은 다 받잖아요. 승소하면. 그러면 노동조합에 갚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받던 월급 정도씩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다는 안 됩니다. 노조 돈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아마 특별 조합비를 걷어가지고 그것도 뭐 MBC 노조는 약간 수가 좀 되니까 가능한 거지 다른 그 명수가 얼마 안 되는 조합에서는 사실 힘든 일이죠. 생활비 정도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조는 그 대출이면 이자도 받아요 나중에? 그건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대출이란 형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해고된 사람들 전부 다 소송하면 승소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1심에서도 깨끗하게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뭐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스피커 얘기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같이 해고되신 아까 최승호 PD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뉴스타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활동 같이 하시지. 최승호 선배가 뉴스타파에 와서 날 좀 도와달라.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갈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스피커를 막 개발해서 뭔가 이걸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나름 또 어떻게 인정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 사업이.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뉴스타파 가서 하던 그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 또 창의적인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피커를 개발하셨어요? 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모든 것을 개발했습니다. 수공으로 만드세요? 네, 손으로 만듭니다. 하나하나 다? 그렇죠. 그럼 꽤 비싸겠는데요? 조금 가격이 나가는 편입니다. 본격적으로 아예 그러면 회사를 차리신 겁니까? 어떤 거? 네, 근데 뭐 제가 법인을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자영업이죠. 회사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스피커 회사 브랜드도 저희가 상표 등록을 했고 그렇게 디자인 특허도 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챕터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이런 또 챕터도 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뉴스타파 갈까? 이거 할까? 막 고민하는 그런 겁니까? 그렇죠. 뭐 다른 제안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제안이요? 뭐 일반 기업체 와서 뭐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또 뭐 다른 언론사에서도 제안이 있었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해피하게 행복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과정에 좀 이유가 있는데 저랑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그 당시에 암으로 사망했어요. 제가 해고 직후에. 그 친구랑 제가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죽기 전에 그 오랜 시간을 같이 병원에서 보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거꾸로 저를 돌아보게 됐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기자가 스피커 만드는 게 어때서요? 이렇게 좀 도발적인 제목까지 붙이셨네요. 네. 뭐 기자가 만든다고 하시니까 뭐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성능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근데 사실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또 만나게 돼서 도움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나온 스피커입니다.
그 다음 챕터는 죽이는 디자인은 닦인 길 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보통 스피커 하면 네모나잖아요. 네. 큰 거는 뭐 냉장고만한 스피커도 있고 대부분 이제 네모난 모양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특이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좀 그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그래서 곡선이 많이 들어가고 원형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스피커를 제가 개발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닦인 길이 아닌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본다. 그렇죠. 네모난 형태. 기존에 많이 있는 스피커의 형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나무로 통을 만들죠. 네. 어떤 나무를 써요? 그 자작나무, 합판을 씁니다. 꼭 자작나무만 써야 됩니까? 그 자작나무가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악기를 만들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울림이 좋고, 그렇죠. 바이올린, 첼로 울림이 아주 좋고, 저도 이제 스피커도 일종의 악기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곡선으로 많이 들어가는 스피커니까 악기처럼 자작나무를 써서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나무 안에 그 떨림판 이런 것도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진동판은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건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그 나무 모양 요걸 그렇죠. 만드시는 거로군요. 울림통이죠. 스피커통. 이러다 정말 스피커 회사 차리겠어요?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거는 주변에서 제 스피커를 보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소리고요. 근데 사실 과연 내가 회사까지 차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제 스피커를 보시고 또 들어보신 분들이 괜찮다. 아주 소리 좋다. 디자인도 예쁘고. 조금씩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면은 사업을 제대로 해야겠다. 해보자. 세금도 내고 제가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거죠.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저를 도와주시는 직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흑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적자는 아닙니다. 근데 큰 돈이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마진율을 좀 적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게 꼭 돈을 벌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MBC로 돌아갈 때까지 이 사업을 잘 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되 저는 MBC로 돌아가는 게 목표고 이걸로 무슨 제가 이렇게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그냥 함께 하고 싶다. 그렇죠. 기증도 하고 하나하나 직접 수공으로 만드시려니까 생산품도 많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한 대 만드는데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만들어봤자 많이 못 만들어요. 미리 주문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주문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초짜 자영업자의 세상은 MBC 기자가 살던 곳이 아니었다.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길래 이런 제목을 또 붙이셨어요? 제가 몇 가지 일을 겪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외국에서 물건을 주문하려면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데 신용카드 한도 같은 게 상당히 적게 책정을 해주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에서 제가 물어봤죠. 나 이거 이렇게 적게 해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매출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MBC 새로 만들었는데 무슨 매출이 있겠어요. MBC 기자할 때는 내가 한도가 1,000만 원이 넘는 카드를 썼는데 이렇게 해주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거는 MBC 다니실 때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자영업의 길을 뛰어드신 분들이 다 나 같은 고초를 겪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홍보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브로셔를 만들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면서 레코드 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직접 발로 뛰면서 뿌리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겪었죠. MBC에 지금 남은 다른 후배들도 자주 만나세요? 네, 자주 봅니다. 그분들을 요즘은 뭘 제일 힘들어 하나요? 글쎄요, 본인들이 이제 그 뉴스를 만들지 못하는 현장에서 벗겨나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힘들어하고요.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MBC 뉴스에 대해서 예전보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를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아요. 빨리 복귀해서 후배들과 같이 하고 싶다. 이것이 그렇죠. 꿈이다. 옛날 MBC 뉴스를 다시 돌려놓고 싶고요. 이게 무슨 사장님의 문제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옛날 MBC의 그 과거의 MBC에 가졌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복하신 것 같아요. 행복 안 하다고 하면 그렇고요.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또 좋았어요. 왜냐하면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언론인이. 근데 지금은
그 보람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행복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고까지 당하고 이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이 더 좋았겠지만 네.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해고당하고 이런 기간을 가지시는 게 우리 박 기자한테는 또 큰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그렇게 또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인생에 뭐 파도가 있으면 예, 뭐 배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 책은 제목이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입니다만 앞으로는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네. 스피커의 장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MBC에 다시 돌아가셔서 좋은 MBC의 보도를 만들어내 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 MBC 노조위원장 박성재 또 전 기자를 함께 만났습니다.